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스핀 글로벌 정보보호팀 소속의 최용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보안 솔루션 운영하면서 좀 보안 운영에 대한 개선이나 고도화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 백봉철 과장님께서 그 IAM에 대한 소개라던가 옥타에 대한 좀 여러 가지 메리트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저게 실제로 어떻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 회사에서는 옥타에 대해서 기술 지원도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운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옥타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 그 고민에 대한 문제를 또 해결하고 또 사용자나 운영자의 경험을 개선한 이 사례들을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전 세션과는 좀 다르게 운영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부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베스핀 글로벌은 저런 식으로 해결을 했구나라는 좀 사례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아이덴티티 라이프 사이클 단계별 이슈를 말씀드릴 텐데요. 그 아이덴티티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계정을 발급하고 유지하고 마지막으로 회수하는 것까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라이프 사이클은 구분하는 기준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그 단계를 좀 구분한 거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식별한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결했는지, 어떤 고민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 개선 효과를 일단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좀 계획 세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아이덴티티 라이프 사이클 단계별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이프 사이클 단계는 뭐 세부적으로 나누면 굉장히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는 발급, 그리고 유지 및 변경, 그리고 회수 총 3단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먼저 발급 단계에서는 저희가 식별한 문제는 온보딩 업무 부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월요일 오전 10시에 온보딩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때 제가 온보딩을 해주지 않으면 이 신규 입사자는 권한이나 계정을 적절히 할당받지 못해서 이 사내 시스템 접근부터 막히기 때문에 아예 업무는커녕 이 PC에 제대로 로그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해진 시간에 온보딩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제가 예를 들어서 회의 같은 걸 진행하다가도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잠깐 회의를 멈추고 온보딩을 진행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좀 제가 문제라고 식별을 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좀 과도한 권한 부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팀이나 실 단위로 권한을 부여한다고 할 때 이 팀에서는 그 권한이 필요하지 않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도 일단 다른 팀원분들은 권한이 필요했으니까 이분도 필요하겠지라는 좀 생각으로 그냥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좀 보안상 문제라고 식별해서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좀 해결책을 모색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유지 및 변경 단계입니다. 저희 뭐 주기적으로 아니면 좀 비정기적으로 조직 개편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팀 소속이 바뀌거나 없던 팀이 생기거나 있던 팀이 이름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권한이 누적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팀에 있다가 저 팀으로 옮겼을 때 이 팀 권한을 적절히 회수하고 새로운 팀에 대한 권한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 권한 회수를 뭐 보통 휴먼 에러로 인한 거겠지만 권한 회수 못하고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은 이전 팀이랑 신규 팀에 대한 권한을 모두 가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외에도 저희는 좀 사용자 편의성에 대한 부분도 좀 집중을 했는데요. 저희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서 보통 이 MFA를 사용하시겠지만, 비밀번호를 입력하려면 어딘가에 비밀번호를 기록을 해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밀번호를 기록해둔 파일을 혹시라도 좀 침해당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 좀 위험이 될 수 있고, 비밀번호를 보통은 뭐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다 섞어서 만드시게 되는데, 그런 거를 뭐 9시일마다 한 번씩 바꾼다고 할 때 이 비밀번호 맞는 것 같은데 왜 로그인 안 되지? 라는 경우도 종종 아마 겪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편의성에 대한 부분에서 좀 문제로 식별을 했었고, 저희가 이 ISMS-P나 ISO 27000이 감사를 매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문제로 식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수 단계인데요. 저희가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 외부자 계약이 종료돼서 더 이상 저희 업무를 진행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가장 큰 거는 불필요한 계정을 방치하게 되는 건데, 이 퇴사자의 계정이 보통 휴먼 에러로 인해 좀 아주 가끔 좀 남아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외부자 좀 유지 보수 하시던 분의 계정이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그분이 이미 계약은 만료됐지만 저희 인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계정이나 권한이 좀 방치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라이프 사이클 단계별로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문제점들을 좀 5개 카테고리로 좀 분류를 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봤습니다. 이 좀 라이프 사이클 단계에 대한 문제를 좀 종합해 봤을 때 온보딩, 그리고 권한 관리, 사용자 편의성, 감사 대응, 오프보딩 순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보딩 단계인데요. 기존에는 좀 사람이 수동으로 권한을 부여하다 보니까 간혹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급하게 연락받고 조치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좀 사람이 많다 보면은 뭐 10분, 20분 이상의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업무 흐름이 좀 끊기고 좀 다른 업무에 좀 집중하지 못하는 환경도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옥타 워크플로우를 좀 활용해 봤는데요. 아까 봉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옥타 워크플로우가 노코드 기반의 자동화 플랫폼입니다. 그 옥타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은 5개 플로우까지는 무료로 제공받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저희는 좀 자동으로 권한을 부여하면서 이 계정 활성화까지 좀 자동화해서 누락이 발생하지 않게 좀 개선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누락이 발생률이 0%로 감소를 하게 됐고, 온보딩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계정 없는지 좀 매주 1번씩만 체크를 하게 되면서 좀 업무 효율도 많이 좀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온보딩 과정을 좀 4가지 단계로 좀 구분해 봤는데요. 먼저 온보딩 대상 계정을 식별해야 됩니다. 이 스테이지드 계정이라는 게 계정이 생성은 됐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의 계정을 뜻하는 옥타의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스테이지 계정 중에서 실제 온보딩 필요한 대상 계정을 식별하고요. 그리고 각 온보딩 대상 계정에 대해서 온보딩 플로우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 온보딩 플로우가 계정을 활성화하고 관련된 보안 정책을 할당하고 또 적합한 그룹 권한을 할당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오류가 생긴다면은 그 별도 구성된 시트에 오류 코드나 그 오류 시점을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 이외에는 온보딩 정상적으로 성공했다는 그 시간에 대한 기록과 여러 가지 좀 이력에 대한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옥타 워크플로우에서 자동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요. 스테이지 계정 식별부터 이력 기록까지 자동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개선을 좀 활용한 도구인 옥타 워크플로우라는 게 옥타와에서 제공하는 노코드 기반 자동화 플랫폼인데요. 제가 이 자동화 플랫폼을 사실 이 온보딩 자동화 이전까지 좀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저는 적응 기간이 약간 걸렸는데, 요즘에 엠파렌이나 자피에르 같은 여러 자동화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익숙하시다면은 아마 워크플로우도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워크플로우라는 게 옥타 관리자 콘솔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옥타 관리자의 권한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뭐 따로 인증이나 이런 절차 없이 옥타에서 관련된 기능, 예를 들면은 사용자를 추가하거나 조회하거나 권한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은 인증 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타 워크플로우에 그 서드 파티 관련된 커넥터들이 많이 빌트인 되어 있어가지고 이때는 좀 앱 관련해서 연동할 때 권한 인증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무료 플로우가 5개까지 제공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온보딩 자동화 과정에서 워크플로우를 4개를 소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직접 구현은 해보지 않았는데요. 플로우 설계만 해봤을 때 예를 들면은 옥타 로그에서 그 비정상 접근 이력을 식별을 해서 분석하고 자동으로 관리자한테 레포팅하는 프로세스도 5개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일단 저는 좀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옥타를 혹시라도 도입하시게 된다면 이 워크플로우를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실제 IAM 관리에서 프로세스 한 개 정도는 자동화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권한 관리입니다. 기존에는 그 인사 변경이나 조직 개편이 됐을 때 변경 사항을 수동으로 반영하면서 종종 누락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제가 정말 집중하면서 권한을 변경하더라도 아주 가끔씩 좀 실수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때 실수가 발생하면은 해당 사용자는 기존에 잘 쓰던 시스템을 접근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있어서 이것도 좀 우선순위 높게 바로바로 처리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옥타에서 그룹 기반의 정책을 통해서 자동으로 변경을 반영하게 되면서 정확도랑 좀 보안성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먼저 간단히 예시를 구성해 봤는데요. 인사 시스템에 사용자 A라는 정보가 있다고 좀 가정해 봤습니다. 이 인사 시스템에서는 사용자 A가 베스핀 글로벌 소속이고 A실 소속이면서 B팀 소속이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시스템에서 옥타 쪽으로 자동화를 트리거해서 정보가 연동이 되는데요. 이때 옥타에서는 이 사용자랑 이 부서별로 이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규칙을 이미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베스핀 글로벌 소속이면은 G스케일러 권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AC 소속이라고 하면은 저희 G라 접근 권한을 갖게 되는데요. 이때 주목해야 될 거는 이 하얀색 화살표로 SCIM이라고 표시된 부분입니다. SCIM이 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이나 플랫폼끼리 그 사용자에 대한 인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옥타가 SCIM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지라 쪽에 사용자 A는 A실 소속입니다 라는 정보를 전달을 하면은 지라에서는 이 사람은 A실 소속이니까 1, 2, 3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 권한을 할당해야겠다라고 자동으로 권한을 할당하게 됩니다. 이때 A실 소속에게 1, 2, 3 프로젝트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거는 지라에서 설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옥타에서는 이 사람은 A실 소속입니다 라는 정보를 전달만 합니다. 그래서 각각 시스템에서 이 옥타에서 전달하는 인사 시스템의 정보를 가지고 어떤 사람, 어떤 소속은 어떤 권한 부여해야 된다 이런 규칙은 사전에 설정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밑에 G스케일러는 B팀이랑 C팀에 대한 권한을 차등적으로 부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용자 A는 B팀 소속이기 때문에 AA 테넌트랑 BB 리소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게 됩니다. 대신에 C팀 소속은 아니기 때문에 CC라는 사스는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용자가 B팀에서 C팀으로 인사 변동이 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지라에서는 A실 소속으로만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A실 소속인 거에는 변함이 없어서 지라 쪽 권한은 변경 사항이 없는데 G스케일러 쪽에서 변경 사항이 발생합니다. 이 팀은 B팀에서 C팀으로 사용자 A가 변경됐기 때문에 기존의 B팀 권한을 회수하고 C팀의 권한을 자동으로 할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존에 사용하던 AA 테넌트나 BB 리소스에는 접근을 할 수가 없고 대신 CC 사스를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과정이 인사 시스템에서 옥타로 동기화된 직후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운영자분께서 따로 손대실 부분은 없습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게 옥타에서 연동된 어플리케이션의 정보 동기화를 통한 좀 최소 권한이나 최신 권한 유지 방안을 말씀드렸는데 옥타 내에서 어플리케이션 접근에 대한 권한도 좀 그룹 기반으로 자동으로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룹 규칙을 정의해야 되는데요. 그룹 규칙이라는 거는 저 if-then 구문으로 보통 구성을 하게 되고요. 특정 조건에 맞으면 어떤 그룹에 넣는다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규칙 정의하면은 그 그룹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 할당해야 되는데요. 이 슬라이드 예시를 보시면 YS 언더바 테스트라는 그룹을 제가 임시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 그룹에는 저희 G스케일러 권한이 부여가 되어 있고요. 그룹 규칙을 정의하고 어플리케이션 할당하셨다면 그 다음으로는 어플리케이션 접근 권한이 자동으로 할당이 됩니다. 이 그룹 규칙이 매치되는 사용자는 그룹에 자동으로 할당이 되고요. 그 그룹에 할당이 되면서 어플리케이션 권한도 자동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용자가 추가가 됐을 때 이 어플리케이션 권한까지 자동으로 할당이 되고, 저희는 예를 들면은 회계팀이나 인사팀이나 개발자나 각각 다른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인증 권한이 없는 사용자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옥타 대시보드에 노출이 되지 않아서 접근을 시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사용자 편의성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밀번호를 기록해뒀다가 좀 직접 입력하는 게 제 기준에서 좀 번거로운 과정이었는데, 이거를 패스워드리스 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상당한 개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사용자분들께서도 좀 편리하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좀 운영자 입장에서 비밀번호 분실에 대한 문의가 좀 많이 줄게 된 것도 좀 사용자나 운영 담당자나 좀 편의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개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옥타를 아마 도입하시게 되면 옥타베리파이라는 별도의 앱을 사용하시게 될 텐데요. 이 옥타베리파이에 계정을 등록하시고 이 옥타 패스트패스를 사용하여 로그인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은 아마 지문 인증이나 아니면 PC에 혹시 등록되셨다면 얼굴 인증이나 아니면 옥타베리파이를 핸드폰에 설치하시고 핸드폰에 그 푸시 알람으로도 인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그 비밀번호 입력하지 않고도 인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성이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인데, 비밀번호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맥OS 일부 환경에서는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하고요. 옥타베리파이 앱이 설치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여전히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한테 되게 좋은 기능인데요.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직접 복구하면서 관련된 문의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 복구 과정에서 이 계정 입력하는 화면에서 암호를 잊으셨나요? 라는 버튼 누르면 확인 이메일이 발송이 되고요. 이메일을 통해서 그 이메일 안에 링크를 누르시면은 바로 비밀번호를 복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내부적으로 실제 비밀번호 얼마나 복구하나 봐도 한 달에 몇십 건 정도의 복구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셀프 서비스로 대체하시게 된다면 아마 좀 운영 부담도 상당히 절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감사 대행인데요. 저희는 매년 ISMSP랑 ISO 27000 인증 심사를 받으면서 특히 사용자 계정이랑 관리자 계정에 대한 점검을 거의 항상 받는데, 이때 보통 물어보시는 부분이 관리자 계정은 좀 최소한의 권한으로 최소한의 인원한테 부여되어 있나요? 라는 부분이랑 예외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혹시 예외 권한을 근거 없이 받고 계시는 분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 논리를 어렵지 않게 세워서 대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관리자 권한인데요. 이 관리자 권한이 최소한의 권한만 최소한의 인원에게 부여되어 있는지가 주요 체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옥타에서 그 프리빌트 관리자 역할이 좀 상당히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역 관리자뿐만 아니라 특정 그룹만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도 있고, 특정 조직만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도 있고, 헬프데스크 권한이라고 해서 이 삭제나 수정은 못하지만 등록만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 좀 요구사항을 식별하다 보니까 IT 헬프데스크 분들이나 좀 서드파티 연동용의 서비스 계정 같은 경우는 이 프리비트 관리자 역할로 충족시킬 수가 없어서 저희는 커스텀 관리자 역할을 추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커스텀 관리자에 대해서 매달 정기적으로 현황을 추적하고 있고, 매달 점검하고 보고를 진행하면서 이 관리자 권한에 대한 부분은 좀 크게 지적받지 않고 대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예외자 관리인데요. 저희 심사 인터뷰를 하다가 혹시라도 근거 없이 예외 정책을 적용받고 있는 계정이 나오면은 되게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그 심사원분께서는 이분 잘 하시고 계시겠죠? 라고 생각하시다가 잘 하고 계신 거 맞나요? 라는 쪽으로 좀 시선이 바뀌게 되면서 좀 계속 파보시게 되는데요. 이때 그룹 단위로 예외 관리를 하게 되면서 그런 케이스를 좀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기존 개별로 예외 관리를 하면은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예외 정책을 부여하게 되면서 혹시라도 저희가 회수나 예외 권한 회수를 누락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근데 반면에 그룹 관리를 통한 예외자 권한은 저희가 각각의 예외자를 관리할 필요 없이 그룹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관리 포인트가 줄어들면서 좀 관리 부담이 감소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누락도 방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래에 좀 시각적으로 표현해 봤는데요. 예를 들면 예외자 그룹을 저희가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승인받은 예외자를 예외자 그룹에 등록을 해드리고요. 예외자 그룹에는 보안 예외 정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보안 담당자는 예외자 그룹을 보면서 이 그룹 안에서 혹시 정당하지 않게 이 그룹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계시나 하고 그 부분만 체크를 하면 되고 일일이 사용자를 한 명 한 명 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 위주로 관리를 하면서 좀 인증 심사 준비 과정에서 예외자 관리하는 부분도 좀 리소스도 절감되면서 대응도 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프보딩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내 보안과도 좀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수동으로 권한이나 계정을 회수하면서 몇 시간 아니면 며칠까지 좀 지연이 되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자동으로 계정을 삭제하고 권한 회수하도록 개선을 하면서 퇴사 즉시 계정이나 권한 회수를 하게 됐고요. 누락 사례도 발생하지 않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누락 확률을 좀 0%로 줄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초기에는 좀 많이 모니터링 하면서 좀 의도하지 않은 동작도 좀 개선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안정화되면서 처리 결과를 저희 같은 경우는 LLM을 통해서 요약하고 관련된 예외 정책이 있는지 그리고 그 예외 정책에 대한 보안성 검토까지도 LLM이 하고 그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한테 요약 메일을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용자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회수가 됐구나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오프보딩을 따로 리소스를 들이지 않아도 되는 수준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저희는 오프보딩 과정에서 자동화 플랫폼인 엠파렌을 사용하게 됐는데요. 그 옥타가 그 연동된 시스템의 권한은 회수할 수 있는데 계정 삭제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옥타에 대한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정 삭제를 하지 않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정 삭제를 하기 위한 별도의 오케스트레이터가 필요해서 엠파렌을 사용하게 됐고요. 아마 옥타 워크플로우를 사용하신다면은 이 권한 회수뿐만 아니라 삭제까지도 가능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엠파렌이 최초의 오프보딩 흐름의 트리거가 되고요. 엠파렌이 옥타의 퇴사자 계정을 비활성화시키면 옥타에서는 그 G스케일러나 저희 내부의 SCIM으로 연동된 시스템의 권한을 즉시 회수합니다. 그래서 1번에서 2번 흐름까지는 거의 즉시 발생하고요. 그 후에 이 권한은 회수됐지만 계정은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 계정을 엠파렌에서 각각 시스템으로 API 요청을 날려서 삭제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옥타가 좀 각 시스템의 권한을 즉시 회수하는 좀 어떻게 보면은 킬 스위치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엠파렌 플로우가 여러 시스템에 대한 계정을 삭제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지긴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희한테 승인 요청 메일이 발송이 됩니다. 이때 어떤 팀에 누가 그 오프보딩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저희한테 발송이 되고요. 이때 혹시라도 의도치 않은 사람이 포함됐는지를 보고 이상이 없다고 하면은 저 밑에 주황색 어프로브 버튼 누르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자동으로 오프보딩 조치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프보딩 결과 메일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보통은 특이사항이 없게 되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정책 가지고 있으니 이 정책에 대해서 검토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담은 메일이 저희한테 도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메일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관련 예외 정책 회수는 일단은 저희가 수동으로 하고 있고요. 계정이나 권한까지는 자동으로 회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까지 좀 길게 말씀드린 개선에 대한 효과를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온보딩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면서 관련 업무 효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월요일 오전 10시마다
온보딩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 온보딩을 옥타 워크플로우를 통해 자동화를 하고 구현을 함으로써 얻은 효과입니다. 그리고 오프보딩 프로세스는 기존에는 계속해서 좀 퇴사 발생할 때마다 수동으로 권한이나 계정을 회수해야 됐지만 제가 완전 자동화를 함으로써 업무 효율이 좀 크게 상승하면서도 보안도 좀 함께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한 관리도 아까 말씀드린 그룹 기반 관리로서 좀 최소 권한이랑 최신 권한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인증 편의성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옥타 패스트 패스를 통해서 패스워드리스 인증을 하면서 사용자나 운영자의 편의성 크게 개선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퇴사자 계정이 방치되는 건은 0건으로 줄어들면서 보안성도 향상됐고 또 공격 표면도 감소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IAM 관련 업무의 효율이 좀 크게 증가하면서 운영 리소스가 좀 절감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의 좀 추가적인 개선 계획인데요. 일단 연동 어플리케이션을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업무와 관련된 주요 어플리케이션이 연동이 되어 있는데 혹시 신규 어플리케이션 도입하거나 개발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연동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좀 추가 연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디바이스 포스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단말이 접속하는 IP 주소나 이 트러스티드 여부로 이 단말이 정당한 단말이라는 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G스케일러라는 세시 솔루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주로 고정된 IP 주소 대역을 퍼블릭 IP 주소 대역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MDM이랑 옥타를 연동해서 그 PC 단말에다가 인증서를 설치해서 이 PC가 실제로 저희 MDM이랑 정당하게 연동된 단말이다라는 거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보안 정책을 적용하게 되는데 저희 OS 버전이라던가 아니면 단말 위협 보호 상태, 예를 들면은 백신이 잘 돌고 있나 아니면 EDR이나 XDR 잘 돌고 있나 이런 거를 평가해서 단말이 실제로 이 안전한가, 얘가 지금 안전 조치를 받고 있는가라는 것까지 좀 평가를 해서 좀 안전하면서 정당한 단말일 때에만 옥타 인증을 허용하도록 좀 개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통해서 전반적으로는 좀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를 좀 더 지금보다 증가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관련해서 질문 주실 내용이 있으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질문이 없으시다면 발표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좀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